거북목이라는 흔히 알고 있는 질환과 턱이 아픈 턱관절 장애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구부정하게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전방두부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 습관은 거북목을 만듭니다. 또한 경추 1, 2번인 한추와 척추를 비틀리게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턱관절 비틀림을 만들면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합니다. 머리를 바르게 놓는 습관은 거북목 치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도 있는 좋은 습관임을 의미하는 건데요. 헤드 포지션은 머리 위치와 자세를 의미하며, 이는 경추 정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진 전방두부 자세는 경추의 정상적인 곡선을 무너뜨리고, 이로 인해 경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앞으로 쏠린 헤드 포지션은 목의 정상적인 C커브를 없애고, 이러한 상태는 경추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목과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추 커브가 무너지면 턱관절의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 그리고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쿤, 벤니다이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C2와 C7의 각도를 측정해 봤을 때 TMD 그룹에서 경추 가전만증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고, 드파리아스 네토 등은 TMD 증상이 있는 피험자는 TMD가 없는 사람에 비해 경추에 가전만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논문에서는 턱관절 장애 환자들은 사진 속 2번 각도가 큰 거북목 형태가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빠진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승모근, 견갑 거근에 긴장과 단축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통증과 뒷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으로 만들어지는 전방두부 자세는 시선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정면을 응시하는 반사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두하근이라는 목 밑의 근육을 단축시켜 시선을 전방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통, 어지럼증, 안구충혈, 안구건조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아래턱을 아래쪽과 동시에 뒤쪽으로 당겨버리는 힘을 가하게 됩니다. 흉골 설골근과 견갑 설골근 등을 늘리고 설골을 아래와 후방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듭니다. 이러한 견인력은 악이복근의 앞쪽 근복부와 설골상근 등을 통해 아래턱 뼈에 전달됩니다. 결국 이러한 힘은 아래턱을 아래로 뒤로 당겨주는 힘을 만들게 되고, 턱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턱이 비틀어지고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서 저작근,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턱관절 통증, 개구장애, 턱소리 증상을 호소하는 턱관절 장애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턱이 뒤로 밀리는 부정교합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아래턱의 과두와 측두골이 경첩처럼 맞물려 형성되는 턱관절은 아래턱뼈가 머리뼈의 근해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근육과 인대로 유지되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비틀린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치아교합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우선 얼굴의 가상중심선이 될 수 있는 치아의 미드라인이 잘 맞물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드라인은 발생학적인 중심이 되어주고 좌우 교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하 대문니 중심이 어긋나 미드라인이 맞지 않다면 안면부대칭 턱관절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른 헤드 포지션을 찾아주는 것이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고 안면비대칭을 치료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인 목, 어깨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뒷목과 승모근 통증을 호소하는 목 디스크 환자가 2013년에는 약 85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약 9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는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통증 질환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한 목 통증과 함께 팔이 저리거나 아픈 목 디스크 의심 증상은 있지만
MRI나 CT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추통의 경우 턱관절이나 턱신경통에 의한 연관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안면비대칭 교정, 턱관절 교정 치료 후 얼굴 형태가 정렬되면서 고질적으로 많은 분들을 괴롭혀왔던 목 어깨 통증이 함께 치료됩니다. 어떻게 턱을 교정해서 목 어깨 통증을 없앨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악의 공전 운동 중심축은 턱이 아니라 후두골, 환추, 축추가 만나서 이루어진 후두 환축 관절의 치돌기입니다. 그래서 턱이 움직일 때 작게 벌린 상태에서 하악가두가 턱관절 안에 있을 때는 턱관절이 운동이 축이 되는 회전 운동을 하지만 턱관절을 빠져나오게 되면 할주 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는 운동의 축이 후두 환축 관절의 치돌기가 됩니다. 이는 턱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축이 바로 상부경추 1, 2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두개골과 구강하악계는 폐쇄 운동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턱관절과 하악, 상악, 그리고 설골은 역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경추, 견갑대를 이루는 구조물과도 운동학적으로 폐쇄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의 불균형은 두개골을 비틀리게 만들고 상악의 변화, 경추의 변화, 그리고 어깨 위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턱관절 불균형은 한쪽 턱관절을 고정시켜 설골근을 단축시키고 머리 자세가 무너지고 경추가 평평해지면서 일자목을 유발시킵니다. 또한 턱관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자극이 5번 내신경에 영향을 주고 상부경추 1, 2번의 신경근을 자극해 근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척추의 136개, 68쌍의 근육은 모두 축추를 향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추는 우리 인체 세 가지 운동의 중심축이 됩니다. 첫 번째, 척추의 운동 중심축이 되어서 측만, 전만, 후만의 척추 변화에 관여합니다. 두 번째, 두개골의 회전 운동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회전, 측골, 후골에 관계합니다. 마지막으로 턱관절 회전 운동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턱이 틀어지면 축추의 불균형을 만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턱통증, 개구장애, 턱관절 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턱관절 장애는 급성기 턱관절 장애로 턱관절에만 증상이 국한되고 근이안제, 보톡스, 스플린트와 같은 일반적인 턱관절 치료로 쉽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턱관절 장애가 만성화되어 병이 깊어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턱관절 장애 분류표를 보시면 파악할 수 있으시겠지만 언뜻 봐서는 무관해 보이는 다양한 질병들이 턱관절 불균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전을 거쳐 이런 어마무시한 난치성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러한 질환들을 왜 턱관절 균형요법을 통해서 치료해야만 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턱관절은 내신경 12개 중 9개의 분지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며 척추 정렬의 중심인 경추 1, 2번을 비틀리게 만드는 원인처입니다. 턱이 틀어지면 한쪽 턱관절 공간인 프리에이 스페이스가 좁아지면서 좌우 편차가 발생하고 상하악의 맞물림인 교합이 틀어지고 축이 무너지면서 경추 1, 2번의 아탈구가 진행됩니다. 생리적으로 낮에는 분당 2회, 밤에는 분당 1회씩 침상킴 운동이 일어나 두개골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내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내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턱관절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 침삼킴 운동 시 발생하는 교합력이 턱관절에 부정적인 신호를 발생시켜서 상부경추인 1, 2번의 아탈구를 유발하고 연쇄적으로 흉추, 요추,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136개, 좌우 68쌍의 근육이 경추 2번을 향하여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2번이 틀어지면 전신 척추가 비틀리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척추 전방 전이증 등 다양한 척추 구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턱관절 장애가 만성화되면 파킨슨병, 디스토니아, 틱, 뚜렛, 섬유 근육통과 같은 심각한 중추신경계 장애로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경로를 통해 말초신경계 질환과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불균형으로 경추 1, 2번이 비틀리면 대우두공의 입구를 좁아지게 만들어 뇌척수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미주신경을 포함한 뇌신경 9, 10, 11번을 자극해 말초신경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불균형은 턱에 분포된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을 자극하고 경추 1, 2번의 아탈구는 상부 경추의 신경근에서 분포된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뇌줄기와 뇌척수 등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심각한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턱관절 불균형은 뇌 혈액 공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턱관절이 틀어지면 상부 경추의 아탈구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추골동맥이 비틀리게 되면서 뇌에 공급되는 산소 및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신경학적인 민감성이 큰 관절로 척추와 뇌신경계 내부 장기와도 복잡하게 엮여있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치과학에 갇혀 그 가치가 격화된 턱관절의 개념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며, 턱관절 불균형을 제대로 교정할 수 있는 턱관절 균형요법의 가치가 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